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어떤 내용을 배워왔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흐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플랫폼부터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구조는 이제 리눅스 커널과 자바 API 프레임워크가 결합된 상태라고 했어요. 자바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코드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설치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빌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설치 파일 생성되고 얘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파일 검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앱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앱을 선택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플랫폼 하드웨어에 따라서 플랫폼을 그 버전 체크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AOT 컴파일 설치 관한 체크라던가 또 그것을 또 클릭해서 설치를 처음에 했을 때 말고 그 클릭했을 때 또 들어가면 또 설치가 되잖아요. 클릭했을 때 또 JIT 컴파일 실행 그리고 권한 체크를 하게 되죠. 그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는 이러한 주기가 있었습니다. 자, 빌드에서는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었어요. 컴파일 1단계, 바이트 코드 단계, 그리고 소스 코드와, 바이트 코드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컴파일 첫 번째 단계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예요.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계는 APK 파일 생성 단계이죠. 자, 바이트 코드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와 리소스 라이브러리까지 한 번에 컴파일 해주는 거. 그래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APK 매니저로 1단계에서 생성된 파일과 개발자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조합을 하죠. 그래서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뷰의 구조와 프로젝트 뷰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프로젝트 창을 열면은요, 안드로이드 모드, 그죠? 안드로이드 뷰하고 프로젝트 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뭘 사용을 하나요? 안드로이드 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뷰는 이제 간단하게 조금 요약하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앱에는 이제 코딩하면서 생성된 모든 파일이 저장되고요. 그리고 그래드 스크립트는 빌드에 필요한 설정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짜 구조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뷰 같은 경우는 실제 위계가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리소스를 변경할 때 아니면 주로 안드로이드 뷰, 안드로이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깐 퀴즈 드릴게요. 자, 일반 변수 선언 시 앞에 붙는 거와 읽기 전용 변수 선언 시 앞에 붙는 거와 상수 선언 시 앞에 붙는 거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일반 변수?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variable 넘버잖아요. 원래, 그죠? variable에서 var이 r로 만들어진 변수 선언 시. 그리고 읽기 전용 변수는 뭐예요? value, 원래는 값인데 value라는 그 val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축약해서 읽기 전용 변수를 했었죠. 물론 상수도 읽기 전용이긴 하지만 상수 앞에는 뭘 쓴다? const라는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요런 게 나왔을 때는 알아야 되니까요. 자, 요렇게 얘는 variable의 약자고요. 그리고 얘는 value의 약자. 그래서 사실은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var, val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수 앞에는 const, val을 써줍니다. 자, 코딩 컨벤션이라는 게 있었죠? 컨벤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코딩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나 혼자만 독자적으로 새로운 컨벤션을 만들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클래스명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쓰고요. 함수라던가 변수 같은 경우는 첫 글자가 다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상수는 모두 대문자. 입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들은 다 캐멀 케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상수 같은 경우만 언더바를 이용을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로그 D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자, 로그 D, 우리가 로그 사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로그 D의 D는 디버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 앞에는 태그, 그리고 뒤에는 출력할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요,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편하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if else 문이 있었는데요. 자, 요렇게 if 요 조건, 요 값이 이게 맞으면 이 조건 값이 요게 이 비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else b가 있고요. 요러한 if 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 else 여기 이렇게 길게 쓰는 형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a 값이 변수 비거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겠죠. 자, 일반적인 형태의 when 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now가 10인 경우에 여기에 10, 요 now의 변수값이 들어가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값이 같은 경우에는 콤마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겠죠. 자, in으로 값의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9 사이의 값이다. 그러면 마이클은 1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 값을 in으로 사용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파라미터 값이 없어요. 파라미터 값이 없는 when 문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조건식 같은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없이. 자, 우리가 배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코틀린에서는 인덱스를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형태의 변수를 연결해 놓은 형태고 공간의 개수가 정해지면 공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컬렉션이 있는데요. 뮤터블 컬렉션과 이뮤테블 컬렉션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컬렉션을 그냥 뮤터블 컬렉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컬렉션은 배열처럼 여러 변수를 모아놓은 형태예요. 연결됐다기보다는 모아놓은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거를 좀 바꿔놨어요. 모아놓은 형태입니다. 컬렉션은 공간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요, 뮤터블 컬렉션이라고도 하는데, 뮤터블은 이제 변경이 가능한 거,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뮤터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렉션은 리스트, 맵, 셋이 있는데, 뮤터블 컬렉션은 앞에다가 뮤터블 리스트, 뮤터블 맵, 뮤터블 셋,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뮤테이블 컬렉션은 오히려 써주지 않는 이러한 형태가 이뮤테이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뮤터블은 이렇게 앞에 뮤터블이라고 써주는데 이뮤테이블은 이제 크기와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크기와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이뮤테이블 컬렉션이 있고요. 자, for문의 범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for 뒤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반복할 범위를 여기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넣고 in 시작값, 종료값까지 그리고 변수를 넣고 시작값, 공료값 이전까지 until은 종료값 이전까지 그 다음에 얘도 in 시작값, 땡땡, 종료값 스텝 3 이건 뭐예요? 건너뛰는 간격이란 얘기죠. 그리고 얘는 in 10 down to 0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스텝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값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거 배열 또는 컬렉션을 이 뒤에 가지고 오면 그 값들이 하나씩 변수에 넣어지는 형태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전체적인 맥락 잡으려고 훑어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에 가셔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생성은요, 작성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라고 불리는 함수가 호출되어야 되는데 코틀린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두 개의 생성자를 제공을 합니다. 코틀린의 클래스 사용은요, 함수의 사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막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내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명 뒤에 가로를 붙이면 클래스의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생성된 것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는 변수에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자,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생성자, 가로가 붙은 그 생성자 없이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오브젝트 안에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호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데이터 클래스는 보통 한 줄 클래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간단한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형식은 뭐 데이터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 매개 변수는 var 또는 val을 붙여야 합니다. 한 줄로 모두 표현해야 해서 요거 생략은 불가능하다. 이거 보통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보통 어디다 쓸 때 사용을 한다? 데이터 전송할 때, 네트워크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자,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입니다. 부모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는 오픈 클래스 키워드로 선언하고요. 자식 클래스는 클래스 키워드로 선언을 한다고 했어요. 부모의 인스턴스를 자식이 갖는 과정이 바로 상속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명 뒤에 괄호를 붙여서 부모 클래스명 뒤에 괄호를 붙여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부모 클래스고 얘가 지금 자식 클래스면 부모 클래스 뒤에다가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상속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프로퍼티와 메서드에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오버라이드가 뭐였다? 재정의 하는 거였죠. 그렇죠. 오버라이드는 뭐뭐보다 우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와 프로퍼티를 상속받았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사용해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 안에 메소드와 프로퍼티가 오픈 키워드로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 키워드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미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부모 클래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버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재정의에서 사용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오픈 키워드로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그 오버라이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익스텐션은 뭐냐면 코틀린은 클래스의 메소드와 프로퍼티의 익스텐션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상속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개념이라면 익스텐션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에 원래 없는 메소드인데 메소드를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메소드를 넣는 개념인데요. 실제 클래스의 코드가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실행 시에만 도트 연산자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는 우리가 처음에 뭔가 이제 프로덕트 처음 만들 때 패키지 명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패키지는 그 클래스와 소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디렉터리 구조의 저장 공간이고요. 계층 구조를 디렉터리가 계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면 온점으로 구분해서 각 디렉터리를 모두 나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추상화 클래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앱스트랙트 클래스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개념 설계하는 단계에서 클래스의 이름과 클래스 안에 있음직한 기능을 유추해서 메서드 이름으로 먼저 나열을 합니다. 사실은 알고리즘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추상화가 알고리즘의 전 단계로. 그래서 이것을 추상화라고 하고요. 앱스트랙트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있죠. 근데 소규모의 그룹이라던가 혼자 개발할 때는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는 실행 코드는 없이 메서드 이름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서드도 또 하다 보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는데 넣을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행 코드가 전혀 없이 메서드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어요. 자, 프리베이트는 접근 금지예요. 자, 그리고 퍼블릭은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한 건데
접근 허용입니다.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안 써주면 그냥 퍼블릭이 기본 디폴트 값이고요. 자, 인터널은 내부 모듈에서만 사용이 되죠. 같은 모듈에 있는 파일끼리만 접근 가능해요. 내부 모듈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모듈의 단위는 하나의 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앱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자식만, 상속받은 자식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프로텍티드. 자, 이건 뭐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내부 모듈, 외부 다른 앱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변수나 요런 이제 메서드나 이런 거에 건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다른 모듈, 다른 앱이나 이런 데서는. 자, 제너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용인데요. 자, 그 제너릭은요, 그 입력되는 값의 타입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고요. 설계 시 제너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라는 제너릭을 만들었다. 근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스트링과 같은 특정 타입이 지정이 되면 내부에 선언된 모든 2의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null safety라는 것 때문에 nullable, safeCall, 그 다음에 elvis operator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nullable은 뭐예요? 원래 코틀린은 null 값 허용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null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잘못된 경우,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null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변수 자체에 null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허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 뒤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면 nullable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nullable 그냥 허용했는데 또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save call이라고 해서 null 값을 허용을 해주지만 다음에 나오는 속성이나 명령어를 처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null로 처리를 해줄 때 사용을 하죠. save call. 자, 얘는 이제 null 값 처리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나오는 0값 대체하는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elvis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독성이 떨어지는 nullable 선언입니다. 자, 클래스 안에서 nullable로 변수만 미리 선언하고 초기화는 나중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nullable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초기화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VALR로 선언된 변수에는 late init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late 늦게, initiate 그 초기화를 늦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by raise를 이용한 초기화 지연이 있습니다. by raise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다른데 VAL 변수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코프 함수라는 게 있었죠. 자, 스코프 함수에는요, run, apply, with, let, also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this를 사용하는 거는 요런 거, it을 사용하는 건 요거. it을 사용하는 녀석은 별명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this는 바꾸지 않아요. this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apply also scope 함수가 있고요. 마지막 코드를 반환하는 let run with scope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실 때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 오픈북으로 시험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 사용을 할 때 그때 보셔도 됩니다. 막 외워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지금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상으로 스코프 함수까지 마쳤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